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뭔가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가 됐을 때 임대인한테 내 건물을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거 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멀쩡한 건물을 단순히 두 사람이 이제 계약 끝났다고 뜯어버리는 것보다 임대인이 사서 이용하는 것이 낫다, 그런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고, 두 사람이서 10년 뒤에 이것을 나중에 철거한다고 합의를 했더라도 임차인이 거부했을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임대인이 옛날에 10년 후에 뜯는다고 했는데 왜 안 뜯어? 이럴 수가 있어? 지위축 위반 아니야? 라고 해도 법에서는 말을 바꾼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는 강행 규정이라는 거,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지를 매수하신 A라는 분이 계셨어요. 교사신데 나중에 퇴직하면 여기 이렇게 집을 지어야지 하고 큰 땅을 이렇게 사놓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B라는 젊은 사학가가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땅 좀 빌려주세요.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한 다음에 10년 뒤에는 깔끔하게 공장 건물을 뜯고 나가겠습니다. 월세도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냥 놀려두는 것보다 그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하고 계약을 하고, 또 이 선생님도 계약서에다가 10년 뒤에는 공장 건물을 뜯어서 간다 라고 썼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자네 이제 나갈 때가 됐으니까 공장 건물도 비우고 공장 건물도 싹 뜯어서 나가게 했는데, 이 B라는 사장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내 공장 건물 사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공장 건물이 내가 왜 필요해? 그럼 나한테는 필요하지도 않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제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소송이 벌어지면 선생님께서 건물 철거 소송, 배거 소송, 토지 인도 소송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반소로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선생님이 이 사업가의 공장 건물을 꼭 사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법이 있을까 싶은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와 지상권에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되는 건가요? 예,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판례상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건 비닐하우스 이런 건물은 인정이 되지 않고요, 공사 현장에 가구물이라든지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한 그런 건물은 인정이 안 된다고 판시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주의할 점인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이 건물 소유자이신 임차인이 주의할 거, 월세든 연세든 두 달에 한 번 주든 그 차임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됩니다. 2번 이상 어기게 되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나라에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월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계좌를 막아버렸어. 그런 계좌를 없애버렸다든지, 임대인 계좌가 없어서 나는 못 넣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 때는 법원에 변제 공탁이란 걸 꼭 하셔야지, 나중에 임대인하고 전화가 안 됐다, 임대인 계좌가 막혀서 나 못 줬다, 이런 식의 말은 법률적으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이런 매수 청구권을 안 당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요? 토지 소유자로서든 임대인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애초에 건물 지을 때 그 건물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건물의 안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땅도 A 선생님 거, 건물도 A 선생님 거. 그러면 매수고 뭐고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원래 내 건물인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땅 빌려주고 건물 짓게 하고 20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기부 체납 받듯이 그런 식의 형태로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10년이나 20년 뒤에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땅값에 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아예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약으로 계약에. 저 건물을 지어서 임대차 종료가 되면 아주 심하게 말하면 100원에 산다, 만원에 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되게 적겠죠. 돈 주고 그렇게 산다는데 잘못된 건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지체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를 배제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내지 말아야 될 거니까 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아니겠죠. 건물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면 법원 감정을 합니다. 임차인인 경우에 이제 땅 주인이 토지 인도 건물 철거 소송을 하면 여기서는 반소로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 감정 신청을 합니다. 법원 감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법원 내에 풀로 형성된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을 하게끔 의뢰를 하고, 그 감정비를 임차인 쪽에서 납부하면 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액을 기준으로 돈을 주고 건물 주고 하게끔 판결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에서는 이제 판사님이
조정기일을 열어가지고 그 공장 건물이 3천만 원인가 감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판사님께서 직접 3천만 원 과한 같다, 2,500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킨 경우 있는데, 최근의 뭐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의로 감정 결과의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것은 없게 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계약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에 10년 뒤에 철거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이 말을 바꾸더라도 이 사람 편을 들어버려요. 주의할 것은 이것은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 쪽에서 말을 뒤집어버려도 이게 법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사장님하고 근로자하고 퇴직금 나중에 안 받는다고 약속하고 한 3년 일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하더라도 이게 약정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국가 사회적인 정책적인 목적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문소리 않고 10년 뒤에 문제를 삼아서 내 건물 사가 민법에 그런 규정이 있었어? 그러면 감정해서 임대인한테 일단 팔래, 이렇게 하면 이 임차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처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저런 법이 있나 싶은데, 건물을 소유 목적으로 어떤 임차인이 찾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에 상가든 공장이든 과금으로 짓겠다 하시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꼭 변호사 상담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